예전에 그 김명미 장관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 좀 파시라고 했는데 돌격대다운 약간 윤 정부의 어떤 모습이라고 너무 많은 취스를 냈기 때문에 혹시 소급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가 2023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발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취득세 관련한 부분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한 부분을 따로 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짚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취득세 관련한 내용을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착륙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이 이제 결국은 다주택자들의 어떤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집을 지금 사줘야만 다주택자가 되려고 해야만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전면에 일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도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기본적인 그 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돈 있으면은 집 좀 사라. 예전에 그 김명미 장관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 좀 파시라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집 좀 사시라. 다주택자 좀 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간결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했어요. 다주택자 매수로 거래를 좀 활성화합시다. 이 내용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취득세 완화,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이 내용이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한 어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좀 사라. 그래서 건설사 좀 살려주자. 이 내용으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완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취득세, 신규 분양주택 취득세 완화 감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팔기도 좀 해라.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라. 거래를 좀 해라. 그래서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4년 5월까지 연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분양에 대한 분양주택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이제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1년 미만의 70%, 1년 이상 돼도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상당히 세금이 높아서 빠른 시간 안에 파는 거 어려웠었죠. 그리고 사는 것도 부담을 느꼈고요. 이거를 이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이면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분양권은요.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추후에 시장이 오히려 이제 좀 분위기가 살아날 때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1년 뒤에 내가 1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을 하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분양권을 사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 분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보고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LTV를 상한 30%로 적용해서 다주택자들도 주택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급한 불을 좀 꺼야 되는 다주택자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떤 금융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만약에 대출을 받으실 분들도 내가 감당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인지 한번 더 꼼꼼하게 진단해 보시고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안전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도 이제 완화해서 동일하게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내가 무리해서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신 분들, 이제 실거주는 안 되더라도 집을 사셨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LTV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대출을 좀 받아서 내가 입주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이제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여기 적용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다면 좀 금리를, 낮은 금리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결하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었고요. 임대사업자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늘 다 얘기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은 확대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5구 타입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전용 59제곱미터. 근데 8호 타입까지 확장해서 기존의 혜택을 다시 다 부활시켜주는 방안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좀 크게 좀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 정부가 좀 정말 돌격대처럼 완화도 막 화끈하게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규 아파트 매입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 혜택을 줄 수 있겠죠. 이 민간 그 임대 등록을 하면서 아파트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 받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에는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을 10년이 아니라 15년까지 확대 적용하시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 제가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년이면 수도권 6억이지만 15년까지 한다면 수도권은 9억, 그리고 비수도권은 원래는 3억이지만 이제 15년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 6억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로 보유하실 수 있죠. 재건축은 장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년 아니라 15년까지도 내가 어차피 부동산은 들고 가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도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도 좀 더 확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또 그걸 가져갈 다주택자라면 일반 다주택자랑 다르게 대출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만큼 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도 그 금액 기준도 좀 더 열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해서 매입하시겠다는 분들은 2호 이상을 등록을 해야만 지금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하나 가지고도 하겠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등록하겠다, 이런 분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추가 취득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시장에는 이제 핫한 것이 바로 취득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것이고, 이 내용이 사실은 먼저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 말고 2주택까지는 이제는 중과하는 거, 주택 추가적으로 사는 거 열어줄게 라고 보시면 되겠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보시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조정, 비조정 상에 따라서 1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 그리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8%, 3주택은 12% 이렇게 중과를 매겼었죠. 그리고 자책자는 11%다 중과를 매겼고요. 비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1에서 3%, 1에서 3%, 2주택까지는 됐고, 이제 3주택부터 8% 이렇게 하나씩 빠져서 적용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바꿔서 1주택과 2주택은 모두 1에서 3%로 동일하게 매김으로 해서, 취득세 매김으로 해서 중과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는 폐지를 하고요. 3주택도 기존에는 12%까지 중과됐던 것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까지, 그리고 비조정 같은 경우는 8%였던 것을 4%로 취득세를 낮춰주겠다는 것이죠.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였던 걸 6%로 낮춰서 취득세를 이제 좀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고 2주택자까지는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좀 장려하는 거, 그리고 3주택은 너무 확 풀어주는 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반 50% 정도로 낮춰서 적용받도록 하는 방향이 나온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1주택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되신 분들 중에 취득세를 좀 유예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다 보니까 또는 이제 너무 많은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혹시 소급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시행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아쉽게도 그 전에 매수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국회 입법 시 2020년 12월 21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들을 제기할 것 같으니까 예상 질의 내용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 입법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총선도 남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그 야당 민주당이랑 무조건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돌격대다운 약간 윤 정부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하겠죠. 증여 취득세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에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를 해줄 계획이라고 하고요. 1주택, 2주택의 증여 시에는 중과세 폐지, 일반 세율 3.5%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하게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 취득세에 대한 부과를 해주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이제 감면받을 수 있다. 제가 좀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좀 중요하게 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8호제곱미터 이하 85 타입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최초 분양 시 면적에 따라서 차등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50에서 10%, 100%까지.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40제곱미터 이하부터 40에서 60까지는 면제 기준에 들어가지만은요. 이제 그 취득세액의 200만 원은 초과되면 85%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이 취득세액에 이제 뭐 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85% 정도 감면 받으신다고 보면 되겠고,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3억, 수도권은 6억 이하일 때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6억 이하면서 8호 타입 이하이려면 조금 아주 메인 입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판단은 이제 각자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감면해주겠다. 25에서 100% 감면해주겠다는 거고요. 임대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 부분은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취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이 풀렸고, 그리고 그 외에도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또 그 외에 임대사업자를 통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 어떤 방향은 굉장히 이제 많이 크게 열어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면적 기준이 85 타입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완화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부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크게 시장을 막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은 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안겨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똘똘한 어떤 주택들로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디를 볼까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좋은 핵심적인 입지, 지금 현재의 규제 지역인 지역들이 사실은 가장 관심권인 지역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몰리다 보니까 현재 그 비규제 지역에는 사실은 어떤 규제가 상당히 많이 풀렸지만 비규제 지역이 아닌 이 서울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2주택까지는 규제가 풀려도 3주택부터는 여전히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풀렸을 때에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요. 근데 조만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속도와 지금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방 부동산 그리고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좀 많이 더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핵심지 서울 내로 들어오시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수요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담았던 주택들, 아파트들은 조금 더 악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더 보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역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의 공시가 1억 이하 주택들 시세 자체가 워낙 저렴했고 취득세에 대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단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조금 당분간 힘든 어떤 시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8호 타입까지 취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분양 아파트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중에도 괜찮은 입지인데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던 아파트들이라면 좀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모든 오늘의 정책 방향을 다 보면은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사줘라. 너희들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정부가 과감하게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앞으로 방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할 아파트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